오징어 게임에 대한 호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매주 새로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388번 플레이어가 VIP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찰리의 타렛에서 오징어 게임의 새로운 호기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시다. 388번 플레이어 대호가 VIP라는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여러 단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형 게임 후 첫 투표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경비원들이 플레이어들을 번호로 부르고 388번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걷고 있는 사람이 대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388번인 것은 장면 자막에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배우를 바꿨을까요? 많은 팬들에 따르면 이는 대호가 실제로 VIP였고 이 시점에서는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론트맨처럼 그는 인형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5종 경기에서만 참가했습니다. 사실 다른 장면에서 대호는 자신의 이름이 한국어로 큰 호랑이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VIP들은 동물 가면을 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첫 시즌에는 이미 호랑이 가면을 쓴 VIP가 있었지만 그는 경찰에게 공격당했습니다. 분명히 그 트라우마로 인해 그는 게임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호는 이 VIP의 대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최종 총격전에서 대호가 거의 쏘지 않았고 무기를 사용할 때 항상 겁쟁이처럼 보였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반란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는 총알 카트리지를 가져오지 않아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모두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화에서 리크루터는 지훈과 러시안 룰렛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 후 2화에서 그의 시체가 소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눈은 떠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세히 보면 반초 동안 배우가 눈을 깜빡입니다. 확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눈을 오래 뜨고 있어서 아팠고 아무도 깜빡임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챘습니다. 인형 게임에서 지훈은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는 인형이 움직임을 감지한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 뒤에 숨으면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트릭은 시즌 1에서 상우가 그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상우는 누군가 뒤에 숨어서 지훈과 트릭을 공유했습니다. 상우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형 게임을 이길 방법을 처음으로 알아냈습니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상우는 모든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시즌 피날레에서 246번 플레이어가 경비원의 총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를 쏜 경비원은 북한에서 온 소녀와 같은 삼각형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246번의 딸에게 공감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호기심의 핵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최근 246번 경비원 역할을 한 배우 박규영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유니폼을 입고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경에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46번 플레이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흥미로운 점은 많은 팬들이 이 이론에 대해 댓글을 남겼고 배우가 결국 사진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맥락으로 많은 팬들은 이 경비원이 246번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아마 그를 구하고 핑크색 옷을 입혀 그녀와 함께 도망치게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회전 목마 게임 라운드에서 1번 플레이어는 그룹에서 떨어져 혼자 가겠다고 말합니다. 학살 후 우리는 그가 완전히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누구와 숨었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릅니다. 이 장면은 그가 결코 정말로 그룹을 찾지 않았고 그냥 아무 방에서 혼자 숨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는 리더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그는 심지어 잘 단정된 상태로 돌아옵니다. 농담 아닙니다. 떠날 때의 머리와 돌아올 때의 머리를 비교해 보세요. 그는 이 라운드를 살아남기 위해 땀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마지막 에피소드의 총격전에서 카메라맨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꽤 재미있는 제작 실수로 인해 바이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조롱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확인하면 카메라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CGI로 삭제되었습니다. 제작팀의 누군가가 질책을 받았고 이 실수를 수정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팬들이 여러 장면에서 프론트맨이 지훈의 친구를 진심으로 짜증스럽게 바라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는 은밀히 그리고 단 몇 초 동안 일어납니다. 화면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가 그를 경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프론트맨의 목표가 항상 지훈의 의지를 꺾는 것이었음을 기억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가 항상 그의 친구를 주시하며 죽이기 위한 이상적인 순간을 기다렸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많은 팬들이 농담으로 아마도 그는 지훈이 정배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질투해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화에서 리크루터는 노숙자들이 참여하는 게임을 만듭니다. 이 게임은 오징어 게임을 명백히 표현합니다.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크루터는 노숙자들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빵을 먹거나 복권 티켓으로 운을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빵은 작지만 현실적인 보상을 나타내고 복권 티켓은 거대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나타냅니다. 노숙자들은 복권 티켓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들이 결코 이길 수 없을지라도. 이것은 오징어 게임에서 정확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가자들은 전체 토너먼트를 이기고 수백만 원을 차지하기 위해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이길 가능성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이 상금이 바로 복권 티켓입니다. 반면 모든 투표에서 그들은 이미 번 돈을 가지고 철수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받습니다. 이 작은 돈은 노숙자들에게 빵과 같습니다. 작지만 현실적인 옵션입니다. 불행히도 두 경우 모두 참가자들은 불가능한 옵션을 선호합니다. 회전 목마 게임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모든 사람은 짝을 지어 숨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120번 플레이어는 이전 라운드에서 친구가 죽어서 슬퍼합니다. 하지만 246번 플레이어가 그녀를 구하며 그녀와 함께 숨어줍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장면 이후로 두 플레이어는 시즌 내내 계속 함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모든 장면에서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배경에 항상 있기 때문에 알아채기 어렵지만 그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캐릭터 사이에 로맨스를 암시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훈의 반란 동안 120번은 246번을 경비원으로부터 구합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보호합니다. 이후 120번 플레이어는 그가 기관총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무기 사용법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총격전 동안에도 그들은 함께 공격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함께 촬영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커플 확정, 이 비디오 저장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어 44, 즉 미친 여자와 실제로 보트 선장이 사귀었던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오징어 게임 이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무당역은 배우 최국희가 맡았으며 그녀는 배우 오달수를 2008년 연극 프로젝트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로맨틱한 관계는 2012년 영화에서 함께 작업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졌지만 2016년에 두 사람은 관계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한국 커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관계를 공개한 후 2018년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두 사람은 5년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시 그들을 오징어 게임 덕분에 스크린에서 재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는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